보통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가셨던 분들이 2, 3개월 만에 복수가 차서 오는 게 난소암입니다. 대부분은 재발을 하고 재발되신 것들은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어떤 식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 난소암은 조기 진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들이 유일한 답입니다. 난소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중요하네. 자,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복병암 시리즈. 오늘은 여성암 사망률 1위 아주 고약한 암입니다. 난소암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이유영 삼성서울병원 부인암센터 산부인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인암센터가 뭐 하는 거죠? 이제 여성암과 부인암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성암은 실제로는 여성에 걸릴 수 있는 모든 암을 총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부인암은 이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 있는 장기별로 봤을 때 여성에게만 있는 장기, 특징적으로 이제 부인과 장기입니다. 난소암, 자궁 내막암, 뭐 질암, 외음부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자궁 경부암도 있고 자궁 내막암도 있고 한데 난소암이 특히나 고약한 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고약하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동일한 치료를 받았을 때 효과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재발을 많이 하고 사망률이 증가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아마 고약한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난소암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 정도 생겨요? 한 3,000명 정도. 3,000명. 네. 그중에서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약 몇 프로예요? 2,000명을 조금 넘으셔서 약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는 이미 배 안에서 다 퍼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현재까지 데이터에서 생존율은 몇 프로예요? 이제 10명의 치료를 받게 되면 5년째 병이 있건 없건 살아계실 확률이 한 3, 4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은 재발을 하고 재발되신 것들은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굉장히 고약한 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조기 진단이 어려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난소암 환자분이 100분이 계시면 실제로 70% 정도는 최근 6개월 동안에 어떤 증상을 실제로 경험을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증상이 매우 비특이적이 있어서, 예를 들면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뭐 빈뇨, 변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내과를 가신다든지 내지는 소화제를 먹고 조금 계신다든지. 그러니까 난소암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의심을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로 난소암 때문에 바로 오시는 경우보다는 다른 과를 건너서 오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든지 뭐 이런 건 없을까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기 난소암이라 하더라도 난소 기능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얘가 너무 아니 진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알 수가 없죠. 되게 몇 살이에요? 네. 난소암은 크게 보면은 이 상피성 난소암, 즉 소위 저희가 말하는 난소암이 앞이 이제 상피성 난소암이라는 건데요. 상피성 난소암은 폐경 전후의 여성들이 자주 걸리고 50세 전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전히 폐경이 끝나고 60대, 70대가 됐을 때는 난소암은 거의 잘 안 생겨요? 아니요, 그래도 생깁니다. 50대에서 피크를 이루지만 50세가 지난다고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암은 아주 젊은 나이에 걸리는 난소암이 또 따로 있습니다. 주로는 한 20대 전후. 하지만 이제 빈도별로 보면 상당히 드물어서 젊은 나이에 생긴 암들은, 그리고 치료도 상당히 잘 됩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정기 검진을 가다 보면은 물혹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암과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 모양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어쨌건 난소 혹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적인 혹, 하나는 생리적인 혹.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생리적인 혹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건 병은 아니고, 병적인 혹은 크게 다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양성, 경계성, 악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생겼는데 혹이 안 없어지고, 그럼 이제 그때서는 저희가 임상적으로 이거는 병적인 혹이구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초음파에서 보이는 모양이라든지 또 피검사 소견이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보통 난소암이 잘 걸리기 때문에 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임상적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양성혹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별로 없으면 지켜볼 수도 있고, 하지만 경계성, 암이 의심되면 그때는 저희가 바로 수술을 권유해 드립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경계성이 있고 또 악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현미경적으로 이제 뚜렷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임상 양성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경계성 종양은 양성 종양에 비해서는 조금 위험한 형태를 보이고, 하지만 또 악성 암에 비해서는 조금 순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약간 이제 경계성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계성 종양의 아주 특징적인 그 상황은 이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고 재발률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보면 어떤 혹으로 오셨을 때 요거 한 2, 3개월 지켜봅시다 라는 의미는 이게 생리적인 혹인지 양성 혹인지가 헷갈리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악성암이나 경계성 혹이 바로 의심이 됐다면 그때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술적 처치가 들어가고요. 경계성을 거쳐서 악성으로 가요? 아니면은 바로 악성으로 가요? 모호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다른 질환으로 일단은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음파는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 1년마다 초음파를 해도 이 조기 검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조기 검진이 잘 안 됩니다. 보통 건강검진에서 부인과 검진으로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가셨던 분들이 2, 3개월 만에 복수가 차서 오는 게 난소암입니다. 그렇다면은 여성분들도 내가 3개월 전에 정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더라도 암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일단 누구나 복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미경적 상태에서 이미 파종을 시작하고 그것들이 복수를 따라서 여기저기 이 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도달을 한 상태에서는 실제로 그때 상황에서는 CT를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제 순간적으로 얘네들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복수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이제 여기저기 증상이 갑자기 생기시는 거죠. 그러면 조직 검사는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게 악성인지 뭐 경계성인지 양성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여러 가지 그 피 검사를 통해서 난소암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종양 수치 검사, 뭐 암 수치 검사, 암 표지자 검사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CA125라는 피 검사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난소에 혹이 보이고 혹의 모양이 좀 안 좋았을 때 CA125가 올라가게 되면 임상적으로 경계성 또는 악성 난소암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난소암 환자분이 계시거나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난소암을 잘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초음파와 아까 말씀드린 암 표지자 검사 CA125를 정기적으로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엄마나 자매 중에 난소암이 있으면은 그 당사자는 좀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일단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아마 난소암에 걸리셨으면 그 어머니 유전자 검사를 하셨을 거고요. 그 유전자 검사가 만약에 유전자 변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난소암이 생길 위험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그냥 일반 검진 정도 그냥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유전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유전자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10분이 계시면 그중에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한 2-3분, 많게는 4분 정도 생기고 실제로 반 이상은 안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패닉해질 필요는 없다. 또 이건 우리가 알았으니까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예방도 가능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 난소암은 조기 진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예방적 절제술이 유일한 답입니다. 미리 수술을 하는 거예요? 미리 수술을 합니다.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있고 1형과 2형이 있는데요. 브라카 1 같은 경우에는 35세에서 40세, 또 브라카 2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45세 예방적으로 난소 나팔관을 절제하게 되면 난소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방적 절제술을 한다면 임신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거를 빨리 하면 알수록 좋습니다. 이런 걸 다 대처하고 미리 이제 출산도 다 해놓을 수 있고. 절제술 전에 뭐 난자 보관을 해놓고. 네,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보통 일반적인 암은 복강이 다 퍼졌으면은 수술 안 하잖아요. 근데 난소암은 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진행성 난소암의 이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게 크게 보면 3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수술, 항암, 그다음에 표적치료제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제 종양이 엄청 많으면 수술로 대부분은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걸 항암 치료로 더 줄여놓고 그다음에 극도로 이제 아마 조금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난소암 수술이 잘 됐다, 성공적이었다, 아니었다를 목표로 삼는 지표가 이제 있는데요. 일단은 1차 목표는 잔존병소가 유관적으로 안 보이게 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근데 그렇게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 공격적인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또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도 매우 중요한데 너무 공격적인 치료를 받았다가 합병증이 늘어나서 결국 항암 치료 못 받게 되면 그것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실제로는 완전히 잔존병소를 완전히 없애는 게 조금 힘든 경우도 많이 보고 남아있는 병변들 중에 제일 큰 게 1cm 미만으로 줄이는 게 일단 그 다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통 장 절제할 가능성이 한 40%. 그래서 이제 이 다학제 수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항암 치료에 잘 듣는지 안 듣는지는 이건 진짜 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해봐야만 알겠지만 보통은 이제 한 70-80% 정도는 항암 치료 잘 듣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들으면 남아있는 병이 별로 없어서 실제로는 완치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 난소암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수술을 하는 의사의 꼼꼼함. 엄청 꼼꼼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표적 치료제도 그 환자 세포형에 따라 다를까요? 다릅니다. 세포 유전자 표현형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래서 주사를 맞는 것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강내 다 퍼졌든 뭐 다른 장기로도 퍼졌든 해서 또 생존율이 40%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네. 이야, 대단한 거네 그래도. 그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항암 치료는 얼추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서 보통 6번 정도 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 5, 6개월이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에 적응증이 되시면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1년에서 2, 3년까지 치료 기간이 꽤 긴 편이네요. 깁니다. 예, 엄청 깁니다. 그 환자들이 잘 끝까지 잘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잘 치료돼서 뭐 이제 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약 1년 반 후에 복강에 뭐가 또 새로 생겼어. 그러면 그때 또 들어가서 또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재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초기 치료는 저희가 완치 목적으로 합니다. 어쨌거나 재발률을 낮추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재발을 했다고 한다면 이 재발된 암은 확률적으로 초기에 이런 항암 치료, 표적 치료를 다 극복하고 병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항암제 저항성이 이미 많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초기 치료하고 똑같이 완치 목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할 수는 없고 보통은 완화 목적으로 하지만 완화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치료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병을 최대한 줄여서 환자분이 뭔가 증상 없이 그냥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게끔 하는 게 일단 목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발의 패턴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초기 질환 같이 복수가 오고 이런 식으로 재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발의 패턴이 몇 개 안 되게 한 5개 미만으로 조금 국소 부위에 재발하거나 처음 치료하고 나서 뭐 한 2, 3년 후에 재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요것만 치료하게 되면 또 완치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마치 초기 치료하고 똑같이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또 필요하면 표적 치료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재발률을 좀 낮추기 위한 예방법은 없을까? 환자분들이 엄청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병이 생기는 원인 자체는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아직까지는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는데 재발률을 유일하게 낮추는 방법은 이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제 수술을 표준 치료에 맞게 그냥 치료를 잘 받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치료 과정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몸의 준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체력 관리 그 정도가 다이신 것 같고 아마 1차 치료가 다 끝나신 분들은 실제로는 특별히 더 조심할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건강 생활 수칙 같은 것 좀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죠. 약간 긍정적인 예, 스트레스 없이. 지금 난소암을 걱정하는 많은 여성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난소암은 이제 보통 저희가 치료 전에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에서 뵈면 너무 이렇게 이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데요. 또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뭐 난소암 무서운 얘기 엄청 많거든요. 10명 중에 3명은 실제로 초기 난소암도 있고 지금 진행성 난소암이라 하더라도 표적 치료제 개발이 아주 많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약제 개발이 저희가 상상한 것 이외로 엄청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아마 맞춤 의학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니 희망을 놓지 마시고 혹시 난소암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복병암 2탄 난소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이유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